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나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하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이 소장님 나오시니까는 딱 저분만 보면은 돈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딱 들어요. 자, 새해 초부터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아진다, 경기가 맞습니다. 회복된다 이런 건가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기준이 뭐냐?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도 첫 손가락에 꼽히지만 고용입니다. 고용. 고용이 늘어납니까? 그러면 줄어듭니까? 지금 고용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표가 좋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지난달 실업률을 보니까 3%대로 내려갔어요. 원래는 좀 높았었어요. 예, 5%? 높았었는데 뭐 3.9%까지 그리고 코로나19 때는 뭐 6, 7%까지 올라갔던 맞아요. 이제 실업률들이 네. 지금은 뭐 3.9%까지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5% 내외로 웃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중앙은행도 인플레이션율은 한 2%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는데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우려했던 건 뭐냐면 미국은 기축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예고된 건 두 가지였어요. 네. 하나는 이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점차 이제 수도꼭지에 물을 잠그는 것처럼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속도를 줄이겠다라는 게 하나였고 첫 손가락. 돈 공급하는 속도를 좀 줄인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금리를 올릴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관심은 뭐냐? 자, 테이퍼링이 조금 빨라지고 금리 인상이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에도 될 수 있어? 이 정도 우려였는데 네. 지금 나타나는 고용 회복 속도가 너무 빠르니 그것도 아니야. 이제는 테이퍼링과는 다른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시중에 매각할 거야.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시중에 있는 달러를 환산해서 그걸 사야 되기 때문에 네. 달러가 직접적으로 들어와요. 중앙은행으로. 그러면 달러가 없어지네 시중에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적 완화와는 또 다른 형태의 긴축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증시, 특히나 미국 증시가 첫 5거래일 가운데 나흘간 떨어졌어요. 그리고 S&P 대형지 위주 S&P 500 지수는 지금 뭐 코로나 이제 이후에 지난해 9월 이후에 가장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렇게 첫 거래일 미국의 첫 거래일이 중요한 이유가 첫 주 닷새가 상승하면 네. 그해 전체가 한 두 자릿수 이상 오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닷새가 떨어지게 되면 네. 고압이거나 한 자릿수 내외로 등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0년 넘게 미국 증시 장기 호황을 구가했는데 네네. 새해 첫 주 딱 문을 열어보니 이 긴축의 시그널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달러와는 초강세, 각국 통화하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외환시장도 흔들리고 있고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고 코인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그 양적 완화를 너무 오랫동안 너무 방만하게 했다 이런 반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이제 적절하게 풀었다가 적절하게 걷어들이지 네, 못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이런 문제가 꼭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요. 급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긴축, 발작, 금융시장에서는 또 발작이라고요? 굉장히 화들짝 놀라요. 그렇군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이제 새해 첫 번째 주 미국 증시가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빠졌다. 이제 이 설명도 해주셨는데, 근데 또 오히려 삼성전자는 실적이 양호하다 이런 발표도 했잖아요. 우리 증시랑은 좀 반대로 가나요? 맞습니다. 지난 주말만 놓고 보면 우리 금융시장에서 목요일 날은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했는데 많이 떨어졌는데 금요일 날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지수를 방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에 삼성전자의 지난해 실적을 뚜껑을 열어봤더니 매출은 역대 최고였어요. 역대 최고, 거의 역대 최고? 280조 원에 육박하고요. 야. 영업이익도 사상 세 번째로 많았어요. 자, 이러다 보니 그동안은 좀 싸게 팔았나 봐요, 근데. 아? 좀 싸게 판 거 아니에요? 그동안 네. 계속해서 외국계에서 삼성전자 메모리에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러면서 매도
계속해서 현금화하기 가장 쉬운 아시아에서 그렇죠. 현금화하기 제일 잘 가장 쉬운 게 팔리니까. 삼성전자거든요. 거래가 잘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 하락하지도 않고 많이 이제 판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 팔아왔는데 좀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바뀌고 있어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적극적으로 사고 있어요. 12만 전자 가는군요, 진짜.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상승은 했지만 네. 아직도 7만 전자예요. 그러니까. 7만 8천 원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추세로라면 이제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조금 더 이제 회복된다면 뭐 8만 전자, 9만 전자, 올해는 뭐 10만 전자도 넘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500만 명 가깝게 이 주식을 갖고 있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난해 하락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런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유망한 M&A 굉장히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이 잠재적 이제 매물을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 인수합병 건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합병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닥뜨리면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전자가 아니라 좀 더 뛸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자기 용돈 털어가지고 5만 원 뗄 때 12주씩 샀어요. 좀 더 사라 그럴 걸. 자, 좋아요. 그게 벌써 1년 전 얘기인데. 자, 이제 문제는 환율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년 5개월 만에 1,200원 선을 넘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됩니까? 수출이 조금 뭐 어떻게 좀 좋아지는 겁니까? 나빠지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이게 환율은 기업들한테 굉장히 민감하고요. 우리 경제도 이제 이 굉장히 그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미국이 돈줄을 잰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로 가면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환율이 지난 주말 높아지고. 이틀째 달러당 이제 1,200원 선을 넘어섰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일단 우리도 좋지 않은 게 그동안 우리가 이제 달러 박스였던 게 수출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달러가 잘 들어왔어요. 근데 지난달에는 20개월 만에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네네. 이것도 좋지 않은 징후인데다가 환율 상승, 원화 가치 하락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실은 수출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가격 경쟁력이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수입되는 물건 가격이 올라요. 수입 물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렇죠. 내수 소비, 같은 돈을 주고도 같은 양을 수입을 못해요. 그러면 내수 소비에는 부정적입니다. 여기에다가 기러기 아빠들 해외에 송금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1,000원 갖고 1달러 바꿨는데 지금 1,200원 갖고 1달러 바꿔야 돼요. 저 옛날에 기러기 엄마 했거든요. 그러면 기러기 엄마 했을 때 거의 2,000원 환율이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미치는 줄 되면 알았어요. 원화 가치가 오르면 좋은데 원화 네. 가치는 경쟁력하고 경기하고 네. 같이 가니까.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는 지나친 달러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신흥국에서 돈 빼가는 속도, 긴축에 따라서 유동성이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점이 더 큰 우려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데다가 지금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암호화폐 시장도 푹 빠졌다면서요. 맞습니다. 원래 지난해만 하더라도 네.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오르는 거 어떤 패턴이었느냐. 이게 24시간 거래가 되다 보니까 주중보다도 주말 주식시장이 쉴 때 사람들이 이걸 더 여기 많이 더 많이 거래해요. 하지. 그래서 네. 많이 뛰었어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더 빠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긴축 우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제가 여기서 한몫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4만 달러에서 초반대까지 떨어졌어요. 최근 3개월 만에 가장 낮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원화로 한 5,100만 원 선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사상 최고치 기록한 40% 내외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아직도 이제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전망은 늘 엇갈립니다. 맞아요.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 5년 이내에 이제 10만 달러 간다. 현 수준에서 오, 2배 이상 되게 가니까 긍정적으로 보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를 좀 뺐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가치는 굉장히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건 채굴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건데 그러나 이 역시 비트코인도 역시 연준의 양적 긴축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비관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네. 실제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가장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에 관련된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인정. 펀드, 네. ETF 요거 승인해줘야 되는 거 안 해주고 인정해줘야 있어요. 된단 말이야. 예, 이거 승인이 되면 기존에 있는 일반 투자자들도 주식처럼 비트코인을 살 수 살 있는 수 거거든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연기되다 보니까 자 이러다 보니 이제 이런 악재가 겹치다 보니 가격 하락이 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쫙 들어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에요. 네. 14일 올해 첫 금통위가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 지금은 연 1%인데 1.25%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이번 달이 아니라고 해도 다음 달 인상될 가능성을 지난번에 0.75라고 안 그랬어요? 현재 연 1%예요. 현재 연 네, 1%? 왜냐하면 0.5였던 기준금리가 지난해 네. 8월과 10월 두 차례 인상해가지고 1%예요. 1%가 됐군요.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게 한 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 하반기에 번 최소 두 번에서 세 번까지 두 번, 얘기해요. 세 번. 네, 두 번에서 세 번까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금 지난해 물가도 보니까 10년 만에 최고였어요. 2.5%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말 가면 1.7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무 이자가 부담이 돼서 우리 대출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걱정되는 건 영끌한 분들, 비투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빚으로 다뭐 맞습니다. 사람들. 지난 3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1,850조 원에 육박해요. GDP 1년 내내 벌어들인 걸 다 갚아도 네. 이제 부채 청산이 안 될 수준에 오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이제 연말 되면 하느니 최고 1.7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면 최근 6개월 사이에 대출금리는 평균 1% 내외로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1.75%까지 늘어나게 되면 올해 가계가 물어야 되는 이자 비용만 사상 최대입니다. 70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자만. 이야, 대단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게 13년간 양적 완화가 계속되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종말을 고하면서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정말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쌓아야 될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뭐 여기서 지금 당장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소장님께 따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이 소장님과 함께 슬기로운 경제생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연초부터 물가가 너무 불안해요. 지금 커피값 갑자기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손보험료도 지금 올린다고 난리가 났죠. 매우 불안한데 저 실손보험에서 못 들어요. 지금 불안해가지고. 자, 우선 스타벅스 커피값 뭐 그동안 한동안 안 올리다가 이번에 한 400원 올린다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 경제에?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커피의 일단은 이 커피 시장 절반 이상 가량을 굉장히 독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올리면 후발주자들이 따라서 비슷하게 올려요. 네. 그런데다가 여기는 사실은 이 선결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충전해서 쓰거든요. 네, 기프티콘이나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쿠폰. 어지간한 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13일부터 음료 가격을 7년 6개월 만에 인상을 합니다. 네. 물론 사실 원두 가격도 많이 올랐고 매장 뭐 인건비 올랐기 때문에 이제 변명의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문제는 뭐냐? 이게 지난해 우유부터 시작을 해서 햄버거, 김밥, 뭐 우유, 사이다, 탄산음료, 콜라 다 올랐어요. 네네네. 그러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선거라는 미묘한 시점에 이제 정부가 굉장히 관리가 약해져요. 이런 물가 관리 시스템이 네. 특히나 이런 이 정책이 바뀌는 시기에는 약간 이제 이런 걸 이제 용인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은 물가 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굉장히 힘이 있을 때는 누르는 효과가 있지만 이런 이 정권 교체기에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쏙쏙 올리게 되는데 일단 맨 먼저 하는 행동업체가 1위 업체들이에요. 그리고 난 후발자들이 그걸 비슷하게 올리니까 하는군요. 이런 걸 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식주 다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정부가 얘기했던 거,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걸 또 웃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더 걱정되는 게 네. 이게 지금 공공요금이에요. 1분기까지만 묶어놨는데 2분기부터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두 자릿수 오르거든요. 여기다 실손보험은 평균 뭐 10% 내외로 오릅니다. 물론 이 4세대로 이제 갈아탈 경우에는 요금 깎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속빈강정이라고 그렇죠. 보험은
구간이 명간이거든요. 보험료 조금 더 내더라도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들이 그렇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좋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바뀌고 있어서 아마 저는 정권 교체기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받는 게 물가예요. 물가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안 바꾸고 옛날 거 그대로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첫 번째 계약 조건이 우리한테 가장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지난 주말에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보험회사 사장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생명보험이나 뭐 화재보험이나 이런 보험들은 아주 너무 실적이 좋아가지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실손보험 때문에 좀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실손보험이 뭐가 그래 솔직히 제대로 해주지도 않아서 보험회사들 너무 나쁜 거 아니냐. 두 가지가 결합됐어요. 그랬더니 예. 두 가지가 왜냐하면 실손보험을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 연 1,000만 원 이상 받아가시는 분들의 0.2%. 그렇게 많이 받아요? 예, 한 2%가 전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 수령하는데 선량한 가입자 10명 가운데 6명은 한 푼도 한 푼도 안 내고 안 가져가요, 사실은. 가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결합이 됐어요. 그리고 도수치료, 도수치료. 뭐 이런 눈 백내장, 굉장히 이제 비급여 항목을 굉장히 종용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맞아요. 실손보험 가입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세요. 조금 더 비싸죠? 도수치료? 이거는 사실 물리치료예요. 사람의 손으로 수술 없이 하다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걸 전부 다 이제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실손보험 누신율 1위가 이제 이런 굉장히 도덕적 해이와 그리고 이제 병원들의 어떤 이제 이런 이권이 이제 결합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좀 그래요. 제도적으로 좀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 백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가지도 않으면서 돈은 꼬박꼬박 내야 되는 정말 미치겠습니다. YKS님 실손보험이 건보 재정 악화하는데 일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험 제도는 저는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오늘 또 2022년 두 번째 월요일 오늘 순서 여기까지인데요. 자, 어떤 방송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자, 언행인티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매운동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제가 지금 더 이상 말할 건 아니고요. 자, 내일은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겠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 처음 출연하시는데 안민석 의원님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한번 좀 확실하게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7시 한 40분쯤 오시겠지만 오늘 7시 30분부터 영친이들 만나면서 이것저것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